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은 예전보다 힘이 듭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 청소는 허리와 손목에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말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께 전해드려 효과를 본 5가지 청소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는 청소가 너무 버겁다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자레인지 문을 열었을 때 기름때와 냄새가 확 올라오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오래 쓴 가전은 닦아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지요. 혹시 여러분도 전자레인지를 열 때마다 그 특유의 기름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 안쪽에 기름과 음식물이 증기로 달라붙으면서 세균이 번식하는 겁니다. 겉만 닦아서는 안쪽 깊숙한 찌든 때가 그대로 남는 거죠. 마치 오래된 프라이팬을 물로만 씻는 것과 같습니다.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김순자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후 손주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데워 먹으려 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음식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프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성세제로 열심히 닦아보셨지만 냄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30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항상 깔끔하게 생활하셨던 분인데 이런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우셨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이 다른 집에서는 전자레인지 음식을 잘 먹는데 우리 집에서만 싫어한다며 속상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시는 분께서 식초를 이용한 청소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지요. 종이컵에 식초와 물을 반씩 넣어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전자레인지 안쪽 벽면의 기름때가 저절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내니 몇 년간 쌓였던 때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약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데워 먹을 때 아무런 불평 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김순자님은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법으로 전자레인지를 관리하고 계시며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생각보다 과학적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뜨거운 증기와 만나면서 기름때를 분해하는 동시에 냄새를 중화시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세제인 셈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니 음식을 데우는 공간에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꼭 장갑을 끼고 작업하세요. 뜨거운 증기에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간 직후에는 컵이 매우 뜨거우니 조금 식힌 후에 꺼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식초 혼합물은 버리지 마시고 싱크대 배수구 청소에 재활용하면 일석이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제를 아무데나 쓰다가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곤 합니다. 욕실은 닦아도 물때가 남고 주방은 기름이 번들거리지요. 이런 경험 때문에 점점 청소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세제의 성분과 원리를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제는 성분에 따라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성 세제는 기름때에, 산성 세제는 물때와 녹에, 알칼리 세제는 찌든 때에 강합니다. 마치 병을 고치는데도 감기약과 소화제가 다르듯이 말이지요. 알맞게 쓰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줘도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겁니다. 박정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박정호님은 40년 넘게 대형버스를 운전하시며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 집안일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특히 욕실 청소가 가장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물건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라 욕실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으셨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주방에서 쓰던 중성 세제로 욕실 청소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문지르고 닦았지만 거울과 타일에 하얀 얼룩이 계속 남았습니다. 특히 샤워부스 유리문에는 마치 우윳빛 막이 씌운 것처럼 뿌옇게 되어 있었지요. 힘을 더 주어 닦아보기도 하고 세제 양을 늘려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운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셨습니다. 자동차도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등 각각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청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매장에 가서 직원에게 욕실 전용 세제에 대해 문의해 보셨지요. 그때 알게 된 것이 산성 세제였습니다. 욕실의 물때와 석회 얼룩은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에 산성 세제로 중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집에 와서 산성 세제를 사용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하얀 석회 얼룩들이 세제를 뿌리고 잠깐 기다린 후 가볍게 닦기만 해도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샤워부스 유리문이 마치 새 것처럼 투명해졌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후 욕실 청소에 자신감이 생기셨고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욕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부인께서도 욕실이 이렇게 깨끗해진 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정호님은 청소도 자동차 정비처럼 올바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주방에는 기름때가 많으니 중성 세제를, 욕실에는 물때가 많으니 산성 세제를, 그리고 오래된 찌든 때에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를 아시고 나면 청소가 훨씬 쉬워집니다. 주방에서는 식용유나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때가 주된 오염원이므로 중성 세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욕실에서는 물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쌓여 만든 석회 얼룩이 문제이므로 산성 세제로 중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때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세제의 강력한 분해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제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포장지에 적힌 성분 표기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청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궈서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산성이나 알칼리 세제는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도 약해져서 화학 세제를 쓰다 보면 손이 갈라지고 가렵기도 합니다. 또 집안에 세제 냄새가 오래 남아 불쾌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청소 후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따가우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중에 강한 세제에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청소하다 보면 어지럽거나 기침이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영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이영희님은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며 가족을 돌보신 분입니다. 특히 설거지나 청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셨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설거지할 때마다 손이 갈라지고 따가워지는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손톱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강한 세제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며 장갑을 끼고 일하거나 순한 세제로 바꿔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니 손맛이 없어서 그릇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미세한 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평생 맨손으로 꼼꼼하게 해오던 분이라 답답하기 그지없으셨지요. 그러던 중 동네 분야에서 친환경 세제 만들기 강좌를 듣게 되셨습니다. 강사분께서 알려주신 것이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이용한 청소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로 정말 깨끗하게 될까 의구심이 드셨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설거지를 해보니 기름기도 잘 빠지고 무엇보다 손이 따갑지 않았습니다. 구연산으로 싱크대와 수도꼭지를 닦으니 물때도 깨끗하게 사라졌지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갈라지고 거칠어졌던 손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와서 장갑 없이도 편안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화학세제 특유의 냄새도 없어져서 공기가 훨씬 상쾌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이영희님은 친환경 세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기름때 제거와 냄새 제거에, 구연산은 물때와 석회 얼룩 제거에, 과탄산소다는 살균과 표백에 각각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재료들은 음식에도 쓰이는 것들이라 안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과탄산소다 같은 친환경 세제는 화학세제에 비해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한 포대 사면 몇 달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건강과 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활용 팁이 있습니다. 구연산은 세탁기 청소에 넣으면 곰팡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연산을 넣고 세탁기를 돌려주시면 세탁기 안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베이킹소다는 냉장고나 신발장의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면 훌륭한 냄새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냄새입니다. 배수구나 쓰레기통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청소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며칠 지나면 다시 그 냄새가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냄새가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냄새는 음식물 찌꺼기나 각종 오물 속 나쁜 세균들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입니다.
단순히 표면을 닦는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틈새나 배관 깊숙한 곳의 세균까지 제거하기 어려워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최문성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최문성님은 30년 넘게 시청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후 아내분과 함께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몇 년 전부터 부엌 배수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배수구 커버를 열고 보이는 부분을 세제로 닦고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잠깐 냄새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똑같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더워지면서 냄새가 더욱 심해져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불쾌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속상하던 중 우연히 TV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청소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의 원인을 분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던 터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지요. 미생물 세제를 구입해서 사용법대로 원액에서 배양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탁한 물처럼 보였는데 며칠 지나니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배양액을 배수구에 부어보셨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며칠 후부터 서서히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토록 고질적이던 배수구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미생물들이 배관 곳곳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으로 냄새의 원인을 분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후 최문성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생물 세제를 배수구와 화장실에 사용하고 계시며 집안 공기가 훨씬 쾌적해졌다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미생물 세제의 원리는 자연의 생태계와 같습니다. 좋은 미생물들이 나쁜 세균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환경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장 속에 유익한 균들이 많아서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생물 세제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햇볕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양할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미생물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미생물이 죽을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주기적으로 배수구, 화장실, 쓰레기통 주변에 미생물 세제를 뿌려주면 냄새 예방은 물론 집안 전체의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시기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효과를 높이려고 또는 세제를 아끼려고 이것저것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 섞으면 청소는커녕 건강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제 2개를 함께 쓰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제를 함부로 섞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산성과 알칼리 세제를 섞으면 서로 중화되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락스와 다른 세제를 섞으면 염소가스라는 유독한 기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스는 호흡기에 매우 해로우며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미자님의 경험을 통해 이런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66세이신 오미자님은 35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은퇴하신 후 집안일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셨습니다. 평소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청소도 남들보다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었지요. 어느 날 욕실 청소를 하시다가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락스와 욕실용 세제를 함께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셨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는데 청소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면서 눈이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세제가 눈에 튄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도 어려워졌지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욕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한참을 쉬니 증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목이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와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염소가스 중독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시며 락스와 다른 세제를 절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오미자님은 그날의 무서운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세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씩만 사용하고 다른 세제로 바꿀 때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헹군 후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소할 때는 항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하면서 작업하고 계시죠. 이런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는 절대 다른 세제와 섞으면 안 됩니다. 산성 세제와 만나면 염소가스가
암모니악의 세제와 만나면 클로라민 가스가 발생하는데 둘 다 매우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청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에 하나의 세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씩 용법대로만 지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세제를 섞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세요. 특히 좁은 공간인 욕실에서는 환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제로 바꿀 때는 반드시 이전 세제를 깨끗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세제 용기에 적힌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세제에는 다른 제품과 혼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안전수칙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청소는 억지로 힘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몸도 편하고 집도 깨끗해지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식초와 물로 간단하게, 세제는 용도에 맞게 골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 재료를, 냄새 해결에는 미생물의 힘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세제를 섞지 말고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집 공기와 물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부터 똑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집안을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